공직자가 3천만 원 이상의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불법이라는 걸 전제로 물어보니까 내가 그게 왜 입장이냐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말씀이신 거죠? 아니 확인해보시면 아니라니까. 이건 입장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팩트의 문제라니까.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고발당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검찰에서 조사가 나오면 좀 어떻게 입장 투표할 생각이세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취재하고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취재를 하시는 게 아니라 검찰의 얘기를 그냥 받아 적는 경우가 꽤 있었기 때문에 명색이 제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걸 방치했겠습니까? 만약에 그걸 방치했다면 더 큰 문제 아니에요. 그걸 불법이라고 전제하고 당신 입장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박성기 대변인께서 방금 고개를 절레절레 주셨는데 왜 고개를 절레절레 주셨어요? 저 기자 출신이잖아요. 예. 본인의 얘기를 받아들여서 검찰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걸 전제로 기자들이 물어본다는 거. 아니, 당연히 기자들이 그렇게 물어보죠. 한쪽에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당신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하고 본인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지도 말라는 겁니까? 취재가 그거 아니에요. 예. 그죠? 근데 그렇게 취재하는 기자들을 저렇게 혼내고 기자들을 공직자가 저래서 되나 싶어요. 제가 보니까 법적인 다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정치 행위를 하고 있어요, 본인이. 어제 그 얘기도 한 것 같아요. 시민이 이미 심판을 했다, 본인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니, 법정에 가서 법이 양쪽의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서 법이 판단하게 돼 있고 법이 판단하려고 하는데 시민을 가지고 오는 건 도대체 뭔 얘기예요? 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법정에서 한 얘기를 좀 읽어봤더니 재밌는 모순이 보여요, 제 눈에는.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허위 사실이 아니다. 전면 부정을 했어요. 거짓말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는 얘기를 같이 해요. 그럼 허위 사실이 아니라 그러면은 대체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무슨 얘기죠? 허위 사실일지라도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그 연역이 그 추론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냥 한마디 하면 되는 건데 그럼 뭐 저는 이 얘기도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저는 정말로 우리 언론에 대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도 기자실에 그랬지만 항상 현상을 쫓아가다 보면 중요한 걸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어제도 법정만 쫓아가다 보니까 저 최강욱 비서관, 최강욱 이제 당선인에게 꼭 물어야 될 걸 못 물어봤어요. 뭔 얘기냐면은 어떤 거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채널 A 기자와 이제 관련됐던 그 얘기에 있어서 본인이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할 것이다. 채널A의 특종으로 띄우면 모든 신문과 방송이 따라서 쓰고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진다.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 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이 얘기가 녹취록에 나와 있다고 최강욱이 본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얘기예요. 그런데 녹취록 어디에도 이런 얘기는 없다는 얘기를 MBC, 보도했던 MBC의 간부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강욱 당선인을 의심하는 것은 이런 정도의 중차대한 문제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기 페이스북에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인턴 허위증명서 떼주는 거 그건 문제겠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더 중요한 거는 본인이 쓴 이 페이스북의 내용을 많은 언론이 다 인용을 했어요. SNS 다 퍼날랐어요. 그래서 전 기자를 옹호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입장에서 판단하고 싶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본인이 거짓으로 올린 이 문제가 대한민국 시민들을 흔들었고 그것이 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제가 알기에는 그 언론기관 채널A에도 공신력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왜 이런 문제는 얘기를 안 하죠? 본인들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죠. 딱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치 사료라고 국민소득 12,000달러대 지금 3만 달러가 넘어있죠. 12,000달러대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는 사료라고. 근데 그 사료를 얘기하면서 정치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랬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거짓말이 드러나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 거기다 오만하기까지 하다. 그리고 국민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뻔뻔함도 가지고 있다. 죄송한데 그 시절의 정치를 비난하고 욕했던 이런 문제가 지금 최강욱 당선인의 얼굴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박 교수님. 네. 이제 나올 이야기가 다 나와서 제가 좀 부드럽게 좀 약간 몇 가지 정리를 하면 지금 최강욱 당선인이죠. 당선인은 조금은 이제 법률 문제는 법적으로 좀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너무 과잉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조국 전 장관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조국 전 장관도 정말 정치의 한 복판에 있으면서도 피의자로서 자기 방어권을 최대한 쓸 테니 검찰서 보장해달라 이런 주장을 했지. 옆에서 누가 설마 검찰총장도 나와서 같이 재판장에 서겠지 이런 시기에까지는 가지 않았거든요. 이것은 과잉 방어를 넘어서서 어쩌면
수준 낮은 정치 행위라 이 말이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집권당과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 개혁을 그렇게 힘들게 해가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단계 공수처장이라고만 이야기해서 너무 상식적인 얘기일지 몰라도 많은 검찰과 경찰과의 법적인 문제 다 해오면서 국회에서도 패스트 트랙이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국민들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면서 여야 간의 파열음, 이게 이번 선거에 결론으로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만 꼭 명심하고 해주고 싶은 것은 우리가 뭐 위성정당, 비례정당 이야기가 나왔지만 실질적인 그 이번 선거법에 생각지도 않게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이 3사람 있어요. 그게 열린민주당입니다. 예. 이건 어쩌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 사람 덕분에 국회의원이 된 것이거든요. 아마 본인들도 설마 이번에 국회의원 됐을까 정치 스케줄 잡지 못했을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본인의 법적 방어는, 법률적 방어는 저는 마음껏 하라 이거죠. 사람 자기가 어떻게 뜯는 거 억울하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하고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민주당이 이번에 당선된 3분은 어쩌면 이 정부가 잘 되도록 그 흐름과 보조를 맞춰줄 그런 난 정치적 책무도 있다고 보거든요. 뭐 이런 이야기 동시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경 대변인. 네. 제가 기자 경력이 있다고 말씀드리기에는 교수님하고 비교돼서 너무 미비하지만 제가 처음에 수습 때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서장 문고리는 잡고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다. 발로 차고 들어가는 거다. 이런 교육을 제가 80년대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육을 받았었는데요. 근데 조금 전에는 방송에서 나오지는 않았었는데 최강욱 이제 당선인 내재해서 제가 뭐 옹호를 하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없는데요. 근데 그 팩트는 좀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3천만 원 이상 비상장 주식을 가지고 있는 공직윤리법상은 맞지 않는 게 맞지만 그러나 자기 업무와 관계가 없고 심사를 거친 것은 괜찮다. 그런데 기자가 그거를 전제하지 않고 무조건 이게 검찰에서 얘기만을 듣고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좀 저렇게 강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기소된 부분에서 최강욱 당선인이 하는 얘기가 3가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검찰이 전부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최 당선인이 하는 얘기가 다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중립적으로 좀 팩트 중심으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얘기했던 게 기소 내용, 기소 시점, 또 기소 절차였습니다. 기소 내용이라는 거는 검사는 공소장에, 기소를 하게 되면 공소장에 혐의가 있으면 왜 어떤 혐의가 있는지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 변호사는 거기에 반박을 해야 되는 겁니다. 16시간 얘기가 나왔었죠. 16시간 동안 인턴 증명서, 인턴을 했다는 그런 증명서를 뭐 발급을 해줬다라고 하면은 검찰에서는 공소장에 그러면 그 16시간 동안 인턴을 하지 않았다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증명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조선일보에서 공소장 내용을 좀 보니까 뭐 1986년도에 조국 전 장관과 선후배 관계를 만나서 친했었다. 그래서 증명서를 발급했다. 좀 요약하자 보면 좀 이런 내용인데요.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공소 시점인데요. 다들 아실 겁니다. 청와대에서 임명받기 30분 전에 이렇게 기소가 됐습니다. 그거 좀 이상하죠. 정경심 전 장관, 조국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기소될 때도 약간 좀 이런 시간이 좀 있었는데요. 또 기소 절차였습니다. 원래 기소를 하게 된다면 서울지검장이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부재했던 게 아니었어요. 서울지검장은 서면 조사는 부족하니까 와서 소환해서 대면 조사를 하자. 근데 이런 절차가 전혀 없이 그냥 무조건 기소가 됐거든요. 검찰만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팩트만 놓고 봤을 때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을 했거나 아니면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건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합리적인 의심이 좀 드는 건 사실입니다.